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네, 현재 시간 2026년 6월 15일 오전 8시 22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과연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4년 만에 컨펌이 될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200주 MA의 지지를 계속 주봉 기준 유지할 수 있을 건가, 이거 두 가지였는데 지금 상황에서 무난히 이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는 컨펌이 날 것 같습니다. 주봉 마감까지 이제 불과 25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큰 특이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봉 상단은 이제 컨펌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상당히 좀 뚜렷하게 컨펌이 나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4년 만에 상승 다이버전스고, 어쨌든 직전 사이클에서도 이 커다란 주봉 상단 컨펌 이후에 저점을 형성하고, 물론 이제 그 저점 구간에서 무려 이때가 11월이었고 크게 추세가 터진 건 1월이었으니까 두 달 가까이를 또 진을 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앞으로 또 두 달 가까이 한 6만, 하단은 6만, 상단은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직전 시즌에 저점 구간을 알려줬던 강력한 시그널이었던 이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다라는 건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 사이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6만 달러 위아래로 5% 또는 위아래로 10% 구간이 충분히 다음 사이클을 위한 준비 구간으로서, 씨 뿌리고 거름 뿌리는 구간으로서 활용할 만한 하구나.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한 2, 3년 전보를 했을 때 한 500%에서 600%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매력적인 가격대구나 정도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였는데 지금 컨펌이 난 상황이고요. 토탈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토탈 차트에서도 이 정도면 이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역시 마찬가지 이때 이후로 무려 4년 만에 컨펌이 날 것 같고요. 모양도 좀 상당히 좀 비슷한 형태로 컨펌이 났죠.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컨펌이 난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결국 토탈 차트도 이 200주 MA의 지지는 또 확인하는 모습인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늦어도 6월 말부터는 구름대 전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여기를 한 번은 이걸 뚫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트라이는 할 것 같습니다. 트라이는 할 것 같고, 그러면 토탈 차트에서도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도 같이 반등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이 구간과의 유사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과의 유사성, 이때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이 구간과의 유사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평선, 다이버전스, 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대까지. 이더리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더리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차트 가장 긴 걸 봐볼게요. 없냐? 히스토리컬 차트가 없네. 코인베이스 차트 봐볼까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아직 주봉이 양봉을 확인을 못했네요. 잠시만요, 이게 맞나? 이더리움이 왜 주봉이 양봉이 아니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도 이제 주봉이 양봉이 컨펌이 났기 때문에 역시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더리움은 어쨌든 여기 가격을 지켜준 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 가격을 지켜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남아 있는 리퀴디티 수익 구간을 여전히 이제 트랩 형태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있고요. 당연히 추가 상승을 하게 되면 요 20주 EMA의 저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20주 EMA의 저항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20주 EMA의 저항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돌파할 가능성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트라이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 트라이할 가능성은 아주 높기 때문에 아마도 한 2,5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2,5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제 꼬라박고 결국 대형 이런 역헤드앤 숄더를 만들면서 연말 또는 내년에 이렇게 큰 추세가 나오는,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반감기 사이클을 그대로 추종하는 형태가 되겠죠. 결국엔 또 이렇게 되게 되면 반감기 사이클을 그대로 추종하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이나 11월쯤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나옴으로써 바닥 구간이 만들어지는 이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반등 구간에서 역시나 물량이나 아니면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을 기대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헤더 도미넌스에서는 이제 반대로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이제 컨펌이 났다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버전스가 컨펌도 됐고,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개의 저항이 있죠.
이 대형 하락 평행 채널의 상단 저항, 그다음 두 번째 이 상승 채널, 요 상승 채널의 저항, 이 두 개가 꼭지가 만나는 부분에서 저항이 나왔고, 역시나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지금 컨펌이 됐나요? 네.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 직전 사이클에서도 여기에서 확인된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누적돼서 컨펌이 되고 결국 큰 추세가 터지면서 이제 이른바 4년 주기 사이클의 1년 하락 사이클이 끝이 났거든요. 네. 여기 추세가 이제 깨지면서 네.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진 계기가 10월이었고 이때가 이제 ETF가 통과되던 시기였죠. 네. 어쨌든 네. 중요한 건 테더 도미넌스, 토탈, 리더, 비트코인 차트에서 전부 다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 그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 차트에서는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는 네. 상당히 좀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호가 떴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런 레벨까지의 네, 하락은 충분히 네,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한 번 더 저는 또 갈 것 같아요. 네, 여기 상단을 또 한 번 또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큰 수렴 형태가 만들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이 수렴이 이탈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USDC 도미넌스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시 USDC 도미넌스에서도 1차적으로 확인되는 건 이 주봉 하락 다이버전스가 네, 완벽하게 컨펌이 난 걸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역시 여기 저항 레벨에서 네, 저항을 받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여기 10월 이게 이제 잠시만요. 네. 일단 USDC 도미넌스는 이 수렴을 이제 돌파하고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하반기에 반등을 하게 되면 USDC 도미넌스는 여기 꼭지를 뭐 이런 형태로 한 번 더 이렇게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또 단기 수익 실현 내지는 평단 조절 레벨은 뭐 여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략 뭐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양한 지표에서 반등의 신호는 분명히 잡혔다. 반등의 신호. 우리가 지난 이제 4월 5월에 경험했던 수준의 반등 신호는 분명히 잡힌 건 맞다. 하지만 이대로 이제 V자 반등을 할 수 있겠는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과연 하반기 상황이 중간 선거하고 네. 한국의 이제 세금 이슈가 본격화될 하반기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여전히 좋지 않을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계속해서 네, 암호화폐에 시드를 투자해야 될지 아니면 반도체 사이클에 시드를 투자해야 될지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다 이거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입니다. 네, 이건 분명히 조금 네,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은 각자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이번에 저는 그 6월 조정 구간에서 반도체가 조금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여전히 긴 꼬리로 말아 올리는 걸 보니까 여전히 좀 굳건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네, 반도체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설사 이제 내일인가요? 네, BOJ가 내일이고 수요일이 FOMC죠. 네.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시드를 반도체에 태워야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에 태워야 될지는 네, 각자 조금 네, 이건 분명 좀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코인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네. 코인만이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레벨까지 조정이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 레벨까지 지금 조정을 실은 이번 6월 중에 기다리고 있거든요. 입을 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상 내일 또 이제 뭐 BOJ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직 뭐 추매도 못하고 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은 한참 남았습니다. 네. 코스피도 아직 뭐 다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힘든 것 같아요. 네. 7,500에서 7,000 레벨까지 오게 되면 이거는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을 실은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BOJ 금리 발표가 나올 때 좀 큰 조정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네. 일단은 조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돈은 한정돼 있고 네. 어디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가 문제인데 역시 아직 반도체는 사이클이 한참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좀 지루한 횡보장을 좀 견딜 각오는 하시고 지금 열심히 평당 깎기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단기 저항 레벨만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일본 기준 21선이 가장 유력한 단기 저항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기준 21선
바로 위에 있는 66,781달러입니다. 즉 내가 66K에 매수한 물량이 있다 그러면 66,800달러에서 뭐 다 덜어주셔도 되고 뭐 절반만 일단 좀 덜어내셔도 괜찮다 이거죠. 네. 그 다음 저항 레벨은 주봉 21선이 위치해 있는 역시 75K고요. 네. 그냥 75K는 사실상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5K는 네. 지금 뭐 김포도 이제 사실상 많이 빠져가지고 원화 기준으로는 뭐곧 1억은 또 회복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3% 4%대 김프 마이너스 김프였을 때 매수 전략은 뭐 결코 나쁜 매수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시즌이니까 네. 어차피 뭐 크게 뭐 가격 드라마틱한 변동성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조금 쉬시면서 길게 보고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네. 남은 한 6개월 구간을 버티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대신 이미 투여한 자원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치더라도 남아있는 자원을, 남아있는 시드를, 남아있는 현금 플로우를 앞으로 발생할 계속해서 이 시장에 투자할지 아니면 또 다른 길을 모색할지에 대해서는 좀 자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꼭 코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이제 거의 세계의 모든 존재하는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가 네.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충분히 뭐 코인이 아니더라도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네.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요. 네. 너무 코인에만 매달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알트코인이라면 너무 위험합니다.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